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독일식 제도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때는 원인을 찾는데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혁신 이런 거하고 선거제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실 좀 자연과학처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독일이 지금 환경산업이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환경선진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녹색당 지지율이 7%에서 10%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 30년간. 미국은 환경운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뭐. 양당제로 확고히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제도 안으로 안 들어와요. 지금도 보면 70대들이 다 나와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고. 반면 독일은 7%의 지지밖에 못 받았던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계속 표를 갉아먹으니까 3인당과 김인영 같은 큰 정당들의 환경정책을 다 녹색당을 뺏겼어요. 그러면서 90년대에 어마어마한 환경규제를 설치하면서 지금 환경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실상 양당제로 귀착되는 이 제도를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 선거제도로 가서 이 진입과 퇴출을 좀 수월하게 만들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 의석비로 나타나서 다양한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꿈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대연정까지 시도하셨던 것도 원래 선거제도 개혁 때문이요.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그걸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냥 공수처만 하고 선거제도는 신용만 하다가 뚝 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정의당 분들이 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난 진심이라고 본다. 이렇게 늘 해왔는데 그건 어때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우리 당이 225대 75를 당론으로 정할 때도 각 지역구별로는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지역 이제 축소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서대문 가불이 합쳐지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제 을구 김영호 의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합쳐지면 너하고 나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양보해봐. 오, 진짜? 동생하고 경선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너 어이 좋은 형제야? 이거 단독으로 달아서 나가야 되겠네요. 이거 완전 했었네. 나 진짜 몰랐네. 우상호 의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멋진 인물이죠. 분이네. 큰 인물이시네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선거법을 대할 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하는 척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심이다. 예. 근데 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건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예, 통과 안 되면 현행대로 가거든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안 대표의 전략은 무조건 선거법의 폐수책을 막아서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승리고 의석수에도 실리가 확보되니까.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로 가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은 무조건 10석씩 줄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해죠. 손해지. 근데 우리는 그걸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진심이 약간 의심받는 것이 20대 총선에서 득표율하고 그 결과 의석 점유율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당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25.5%를 정당 득표를 했는데 의석 점유율이 41%였어요. 네. 굉장히 득을 많이 받고 훌륭한 정당이죠. 예, 그 당시 새누리당도 33.5%를 정당 득표를 한 다음에 의석은 40.7%를 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정당의 진심이 굉장히 사실 뭐 민주당의 진심이 의심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대목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울 때 정당 득표율에만 네. 꽂혀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우상호를 찍은 것도 사실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서대문 갑에서 정당 득표한 것만을 그게 전체 비례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면 정말 독일식으로 아예 정당 득표만 해갖고 나누든가. 그게 맞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우리는 두 개를 섞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례대표의 연동형 캡을 씌우자는 논리가 있었고, 하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러면 지역에서 후보를 뽑는 이 지역 주민의 투표에 담긴 비례성, 대표성도 다양화하자. 특히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불균형한 나라에서 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냐. 사실은 선거구제 논의가 저는 먼저 진행됐어야 된다. 근데 그건 소선거구제로 놔두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대표성의 전체인 양.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지역구도 중요하죠. 아니 정의당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 아니 정의당은 그래서 정의당의 제 입장인데. 말은 정당 득표율에 기반하여 의석수를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번에 연동형을 캡을 씌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내년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켜봐야지. 어쨌든 저는 사실은 지역구의 이 소선거구제도 변화시키면서 비례대표의 연동형도 같이 가는 이런 제도 개선이 됐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사실. 자, 그 김준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약간 이제 그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토로를 전화 걸어서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꼭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진짜 진심으로 저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거냐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이제 전화들을 제가 꽤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우상호 의원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심이다. 네.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로 가는 게 당리당략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이익이다. 근데 민변에서 이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시민사회단체하고 교류가 많으시잖아요. 실제 민주당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월 달에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먼저 처리하자라고 얘기한 거나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홍영표 지난주군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이 또 이제 이런저런 분들 예전 원내대표들을 만나시면서 좀 분리 처리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는 기사가 또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근데 저희는 이제 한편으로 이해는 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때문에 적절한 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타협안을 만들기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넓게 민주당이 한다라는 고민을 하면 이해를 하면서도 종종 이제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선거제가 이렇게 끌고 오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손학규, 이정미 두 분이 단식을 해서 끌고 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조금 미심쩍을 때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게 결국 이사장님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치와 개혁을 부르짖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20대 국회 때 마무리 짓고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 해명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을 다 알잖아요. 우선 이해찬 대표도 확고하고요. 그게 정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말할 나위도 없고요. 국회에서는. 그다음에 홍영표 그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끝났죠. 홍영표 대표가 이제 사개특위도 했고 나중에 그리고 원내대표 하면서 이 협상들을 쭉 끌어왔는데 홍영표 의원도 저하고 같이 옛날에 개혁당 할 때부터 이 선거제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같이 했고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걸로도. 그리고 그전에 정책위 의장했던 김태년 의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맥락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개개인 중에는 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당론 또는 이제 정당이라는 한 결사체의 합의된 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 당 당론이 안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제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사실은 이게 연동형과 다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제도의 일환인데 그거는 우리 당 오래된 당론이고요. 그걸 선거할 때마다 자유한국당 쪽 계열하고 계속 타협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모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비례성이 강화되고
조금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148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는 선이 어디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현실의 네.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의지는 지난번 패스트 추적의 홍영표 대표가 태웠던 225대 75가 우리 의지예요. 당에서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사실 속으로는 반발했어요. 근데 그걸 지도부가 밀어붙였다고요. 당론화했어. 그러면 당론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거가 진심이지 그걸 쇼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라. 네.